네, 차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멕시코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포항에서도 이틀 새 4차례나 땅이 흔들렸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건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 수도권 영호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다는 문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산불도 또 잇따라 발생하고 있네요. 어제 하루에만 11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만 11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산불들을 그 그래픽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 가장 먼저 경북 영천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야 7헥타르를 태우고 큰 불이 잡혔는데 우리가 1헥타르는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그 불로 인해서 축구장 7개에 달하는 굉장히 큰 면적에서 불이 발생하게 됐고요. 전남 장성 야산에서도 역시 주민이 논밭을 태우다가 역시 이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야산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 고흥군 야산에서도 산소에서 영정 사진을 태우던 중에 산불이 발생했고요. 전남 구례군 지리산 야산에서도 역시 이제 촛불이 넘어져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3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축구장 3개 정도 면적을 태우고 큰 불은 이제 잡혔습니다. 포천 왕방산에서도 역시 이제 큰 불이 났었고 최근에 이제 지난 11일에 삼척에서 큰 불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닷새 만에 불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 피해 면적은 117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보면은 한 150개 정도에 달하는 그런 면적의 그 산불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확실히 이제 불은 완전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을 통해 살펴보셨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산불들은 건조주의보나 또는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건조경보 재난 문자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특보 상황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지방 그리고 영남지방, 호남지방 대부분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남 일부를 제외하고 그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죠.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뭐 경기도라든지 또는 전남 일부 지역, 그다음에 경북 지역, 서울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난 문자를 정부에서 이제 발송하게 됐고 오늘 뭐 충청 지역들, 전남 일부 지역, 대전, 광주, 그다음에 세종시에는 이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가 됐는데 오늘도 한층 더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단계도 격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건조하다는 얘기는 사실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조함은 공기의 습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공기의 습도 상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은 있을지언정 산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게 되는 건조주의보나 경보 같은 경우는 실효 습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실효 습도라는 것은 목재의 어떤 수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산이라든지 들판에 있는 어떤 나무의 습도 상태를 보고 내리게 되기 때문에 산불을 하고 그 건조주의보나 경보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이 크게 발생하면 국가적인 재난 사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건조 경보가 내려지면서 문자를 좀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건조 특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는 것은 올겨울에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지역이라든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눈이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평년의 한 64%에 불과할 정도로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은 이 뭐 강원 동해안 지역들이 특히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에 해당이 되는데 평상시에 한 30% 정도밖에는 이 눈이나 또는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들이고 속초시는 뭐 106일째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를 이 심야 시간대에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산불이 지난 13일까지 80여 건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는 80%가량 급증했고 이 산불이 발생한 피해 면적도 최근 10년보다는 한 5배가량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특히 더 불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눈이든 비든 간에 조금 뭐가 내려줘야 이 건조한 상태가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소식이 있습니까? 예, 그 당분간의 전국 내륙으로 봤을 때는 예. 눈이나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제주도에서 눈이나 비가 좀 내리겠고 이번 주 목요일에 중부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좀 예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요. 이후 당분간에 계속해서 눈비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 예. 기상청에서는 3월 달까지만 봤을 때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라고 봤습니다. 예. 우리가 봄철 같은 경우에는 1년 그 계절 중에서 눈이나 비가 그러니까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겨울 가뭄이 그대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픽을 통해서 역시 또 보시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보를 발표하게 됐는데 3월 달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인 5월 달까지도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지역들이 있겠다. 주로 이제 색칠된 지역들이 호남과 영남 지역들 또는 이제 해안가 지역들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그리고 예. 건조한 날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또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뒤이어서 발생하는 것이 최근에 발생한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역시 또 이제 개인 부주의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예. 이런 개인적인 부주의에 따른 산불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봄철에 특히 이런 작은 불씨들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특히 그런 시기가 조심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저희가 포항 여진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만 이틀 새 4번의 여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한 번의 강진이 오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1월 달에는 사실 여진이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2월 초 들어서 5차례의 여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2.0에서 3.0으로 강한 지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2월 초에 5차례 지진이 있고 나서 정확히 이제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일요일에 규모 4.6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피해가 있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또 8차례의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에만 4차례 지진. 그래서 지난주에 4.6 강진 이후에 10차례가 넘는 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다시 또 포항에서 여진들이 시작되고 있다. 지진들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2월 초에 발생한 여진 이후에 이제 강한 4.6의 지진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의 어떤 잦은 여진들이 다시 또 한번 큰 지진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진이 그 4.6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라든지 행안부의 문자가 좀 늦게 발송되기도 했죠. 우리가 네. 지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강한 지진이 어디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대비를 하고 좀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수개월 동안은 이 포항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잇따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여진은 아직까지는 끝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멕시코에서는 엄청 큰 규모의 또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 멕시코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그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규모 7.2의 굉장히 큰 강진이 발생하게 예. 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한 25km에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하게 됐었고 처음에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지진의 규모를 7.5로 발표를 했다가 7.2로 수정을 하게 됐고요. 그 7.2의 지진이 있고 나서 시민 수천여 명이 이제 긴급 대피를 하게 됐었고 이후에 1시간 정도 뒤에 규모 5가 넘는 비교적 강한 여진들이 계속해서 또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가 그렇게 집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건물 일부에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인명 피해도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 지역 시찰에 나선 그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서 13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떨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숨지게 됐고요.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내무부 장관, 이 관료들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 그 관료들은 가볍게 다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멕시코라든지 최근 2월 달에 발생한 대만 같은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브레고리 지역들은 사실은 규모 7.0이 넘는 강진들은 1년에 한 20차례 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은 알 수 있습니다만 브레고리 지역에서 언제 어느 규모로 어느 시각에 지진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레고리 지역에서의 어떤 강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